아, 자, 그러면은 뒤쪽으로 좀 가볼게요. 이 뒤도 좀 어려워가지고, 음, 스텝 2에 있는 문제 남은 것 중에서는, 이게 14번이 좀 어려운데, 조금 어려운데, 고민스럽네요. 두 개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미안해. 14번은 나중에 조금 개인적으로 풀면서 연습해보고요. 18번으로 가봅시다. 18번. 자, 안 쓰더라도 윗끝 아래끝 똑같은 거 집어넣어보는 거랑 미분해서 식 구해보는 거는 일단 먼저 해봐야 됩니다. 자, 힌트 같지 않은 힌트라고 해볼게요. 자, 총 3개의 정보, 3개의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fx에 관련된 거.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거는 a 집어넣어서 0 나온다. 그죠? 안 쓰더라도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 자, 두 번째는 미분해보는 거. f'x는 어차피 이거 부정적분 한 다음에 xa 집어넣고 다시 미분하니까 결국에는 여기다가 x만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래서 2 플러스 사인 x제곱 b f'x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얘를 보려면 이거 한번 또 미분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뭐 그건 나중에 다시 본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f 인버스 프라임 0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부터 떠올려야 돼? 그죠? 역함수 미분법이기 때문에 합성한 게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 해놓고 이제 미분해서 역수관계인 걸 봐야 되는데 지긋지긋하게 많이 봤다면 얘는 결국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f
0분의 1. 그쵸? 이렇게 들어가는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쵸? 이게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F 프라임, F 인버스 제로분의 1. 자, 1번만 이따가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가 시작이에요. 1, 2번 뽑고 최종 결과가 역함수 미분법. 그쵸?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역함수 미분이니까 정함수 미분의 역수구나 라고 생각해 주는 거. 자, 된 친구들은 천천히 다른 것 좀 잠깐 더 풀어보고 있을게요. 여기 유형 2번이 좀 어려워서 스텝 3에서 지금 꼭 봐야 될 게 지금 최소 2개라서 만약에 f 플러스 x가 표현이 조금 불편하면 gx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대로 해도 돼? 안 돼. 알았어. 자, 여기서 마무리 좀 잠깐 지어봅시다. 자, 결국에는 요거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1번에 있는 정보로 그냥 정리가 되네요. 그쵸? 얘 때문에 양변에다가 F 인버스 씌워주면은 F 인버스 제로가 결국 A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얘가 A인 것까지 뽑아내주면 최종적으로는 F 프라임 A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A 집어넣으면 되겠는데, 그럼 A가 뭔지를 구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양변에 x에 대해서 미분한 f 더블 프라임 x. 그럼 얘는 상수 날아가고 코사인 x 제곱인데 또 성미분 때문에 2x가 더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거를 요 식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어주면은 f2 프라임 a는 코사인 제곱 a, 코사인 a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2a가 되겠고, 요게 지금 루트 3a니까 코사인 a제곱이 2분의 루트 3. 그쵸? 그래서 a제곱은 얼마지? 2분의 루트 3이니까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a 값이 0부터 a제곱이 0부터 2분의 파이니까 a제곱이 1, 4분매야. 그래서 얘는 유일하게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a 값은 루트 6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얘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냥 a 제곱 들어갈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f 프라임 a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 식에다가 a 집어넣은 걸 들어가주면 되니까 2 플러스 사인 a 제곱분의 1이 되겠고, 2 플러스 a 제곱이 지금 6분의 파이니까 사인 6분의 파이분의 1. 그래서 2 플러스 2분의 1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5분의 1이니까 5분의 2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크게 엄청 어렵진 않았는데 그래도 되게 좋은 문제예요. 되게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꼭 풀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뭐냐면 19번과 20번이에요. 이 뒤에 있는 21, 22도 문제가 괜찮긴 한데 특히나 19번이 문제가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 불수능 최초는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제 불수능으로 들어온 시절에 처음으로 나왔던 객관식 최고 난이도 문제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치환적분 중에서 얘보다 어려운 걸 못 봤어요. 19번 문제보다. 이거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좀 많이 어려워요, 진짜로.
어? 어때요? 이상하게 풀리겠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내가 그림으로 그렸네. 그치. 일단 저건 맞거든? 답이 맞네? 답은 모르겠어. 답은 내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답 아닐 것 같아. 답은 아니네. 아니 여기에서 여기 라인 여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더해서 없어지는 거고 이거 올라오니까 이거 더해져서 이거 나온 거잖아. 그 여기 그래서 이게 올라간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하고 여기는 이거 마이너스 x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조금 안 되겠다. 이걸로는 D가 좀. 자 그러면은 지금 대체로 정리된 것까지는 한번 가볼게요. 메인은 뒤쪽에 있어서 뒤에서 볼 건데. 오 잠깐만. 잠깐. 어떻게 했어? 찍었어? 네. 그냥 찍었을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라지 fx 제곱에다가 2분의 1 방거에다가 대충 범위 나누면 될 텐데 그러면은 저 8에다가 3-2를 투입하면은 범위 나누면은 a-2b 플러스 c 0으로 나오니까 여기 0이니까 어차피 1이고 하면은 8 이거 2개 빼고 2분의 1 가지고 이거를 수식적으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지금 풀이는 맞아요. 잘했어요. 미안. 아니 답이 나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당시 1컷이 92점이었어요. 20번도 어렵고 21번도 어렵고 29, 30 다 엄청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21번이 치환적분 중에서 최고 난이도였고 29번이 이거는 이제 기하 벡터였는데 공간 벡터에서 최고 난이도였고 30번은 그냥 통틀어서 역대 최고 난이도였고 그래서 근데 1컷이 92점이었어요. 1컷이 그래서 이때는 가형 시절이어가지고 가형 시절은 진짜 1등급이 정말 많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운 시절 얘기했잖아요. 가형에서 한 5등급 하던 친구들이 이제 나형으로 바꾸면은 이제 2, 3등급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엄청 차이가 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가형은 잘하는 친구들 싹 다 몰려있고 나형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거의 싹 다 몰려가지고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지금 확통 미적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진짜로 훨씬 더 빡셌어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상태 그래 이거 봐야 되는데 얘는 그냥 적분이고 얘는 정적분이죠. 요걸로 일단은 위치 관계를 좀 따져야 되는데 이 절대값 적분에 관련된 걸 한 번만 좀 볼게요. 저 어차피 정적분을 활용해서 어차피 봐야 되니까 미리 지금 좀 간단하게 좀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인테그랄 fx dx a부터 b까지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부터 b까지 fx dx의 절대값.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이 세 개를 비교하는 걸 좀 볼게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첫 번째 우리가 그래프가 양수 구간에서만 나왔다. 증가함수 별로 생각 안 하고 양수 구간만 두고 본다. 자 그때 A에서부터 B까지 이 끼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어차피 정적분은 연속적인 애들의 합. 그래서 얘네들을 일일이 다 더해가는 건데 똑같네요. 그렇죠? 얘 절대값 씌워도 어차피 이거 절대값 S이기 때문에 그냥 S로 나오죠.
얘는 피적분 함수를 절대값 씌워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얘도 그냥 S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싹 다 넓이가 그냥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번에는 구간 안에서 전부 음수밖에 없는 애들을 한번 좀 볼게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구간 안에서 전부 음수밖에 없다고 칩시다. 자, 똑같이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넓이는 S인데 음수들을 계속 더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S로 나오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절대값 마이너스 S니까 얘도 S가 돼요. 아, 여기는 넓이가 되네요. 그쵸? 얘는 아예 이거를 절대값을 씌웠죠. 절대값을 씌운 상태에서 정적분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양수합, 그냥 S로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는 셋 다 넓이지만 얘는 둘만 넓이가 되겠네요. 자, 그치만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크기 자체가 똑같아요. 그냥 정적분과 절대값 정적분이 크기는 똑같습니다. 부호 차이만 좀 날 수 있을 뿐. 가운데는 일단 좀 논대로 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양수음수가 모두 섞여져 나오는 경우라고 했을 때 A, B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이 각각의 넓이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각각의 넓이를 S1, S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정적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좀 그렇다. 미안해. 좀 더 양수 쪽을 큰 걸로 할게요. 양수 쪽. 뭐 상관없는데 그냥 양수 쪽을 큰 걸로 갑시다. A, B로 갈게요. 자, 여기가 지금 S1, 여기가 S2라고 한다면 얘 정적분은 음수합에다가 양수합을 더해 나가기 때문에 S2 빼기 S1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어차피 그냥 S2 빼기 S1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니까 그냥 S2 빼기 S1이 되겠죠? 그렇죠? 뭐 누가 더 큰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얘는 절대값을 씌운 상태에서 저 정적분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S1과 S2를 그냥 더한 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적분을 넓이라고 하고 그냥 정적분은 연속합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때요? 지금 마지막 이렇게 나온 경우는 아예 크기 자체도 다르죠? 크기 자체도.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바로 느끼는 게 뭐예요? 아우, 둘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간에서 양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부호 차이만 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구간에서 음수만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구간 안에서 양수, 음수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뭐 당연히 자명하게 알 수 있지만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한번 가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적당히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래서 얘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건데 0부터 1이 여기까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정적분은 양수가 나오죠. 다시 한번 요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요 넓이를 S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S2 빼기 S1이네요. 그렇죠? 얘는 S1 더하기 S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S1과 S2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됐어요. 자, 두 개를 더해주면은 2S2가 되겠고 둘을 더했으니까 2루트 2 플러스 2. 그래서 S2는 루트 2 플러스 1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S1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여기서 그냥 루트 2 플러스 2를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넓이를 구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왔어요. 당연히 구간이 변수로 나와 있어요. 구간이 변수로 나와 있으면은 해봐야 될 게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뭐예요? 당연히 윗과 아래과 똑같은 걸 집어넣는 거죠. 그럼 라지 F의 0은 일단 0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변에다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스몰 fx? 아니에요. 이거 스몰 fx 아니에요. 라지 f 프라임 x는 이거 적분했다가 x0 집어넣고 다시 미분하는 거니까 절대값 fx예요. 그래서 절대값 fx. 그래서 이 위치 관계 잘 따져야 됩니다. 이거 스몰 fx의 부정적분이 라지 f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들 쓰니까 이거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라지 fx는 절대값 적분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잠깐만, 이 미분하는데 절대값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 이거는 피적분 함수에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예 어떻게 생각해 주면 좋냐면 자,
0부터 x까지 라지 fx가 있는데 몰라 얘는 그냥 이 함수를 통째로 그냥 gx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 라지 gx 빼기 라지 g제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를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친다면 이거 미분한 식으로 본다면 얘는 스몰 gx가 되겠고 그 스몰 gx가 그냥 절대값 fx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값이 별 의미가 없어요. 괜찮죠? 그럼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였어?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왜냐면은 연속 함수를 정적분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두 함수가 존재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적분되는 피적분함수, 적분되는 함수, 피적분함수가 불연속이면은 정적분함수가 미분 불가능해요. 괜찮네? 그렇죠? 그래서 피적분함수가 연속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문제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와! 그죠? 얘는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지금 이 상태에서 결국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뭔가 이쁘게 딱 나오지는 않아요. 결론은 뭐냐면은 치환밖에는 없어요. 치환밖에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라지 f를 치환해서 당연히 속미분이 곱해져 있으면은 이쁘게 처리가 되겠지만 아쉽게도 라지 f의 속미분이 스몰 fx가 아니고 스몰 fx의 절대값이죠. 이거 외에는 절대 쓸 게 없어요. 왜?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기본 적분, 분수 적분, 치환 적분 이게밖에 없죠. 이 부분 적분은 당연히 아니겠고, 그렇죠? 대칭성이 전혀 없습니다. 대칭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치환 적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치환 적분밖에.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 줄만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은 라지 fx를 t로 치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절대값 fx dx가 dt가 될 거예요. 그렇죠? 절대값 fx가 dt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요 식은 어떻게 돼요? 스몰 fx를 아쉽게도 못 바꿔요. 라지 fx는 t가 됐어요. 그러면 dx는 뭐가 돼요? 절대값 fx분의 1 dt가 될 거예요. 그럼 앞에 걸로 찾아내면 안 되나? 이게 안 되죠. 이게 어려운 것들 중에서는 이 속함수 미분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환적분은 일단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일단 치환해보고 그 부족분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 절대값 fx 분의 fx 곱하기 dt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 x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근데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둘이 크기는 똑같아요. 부호가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fx의 크기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적분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절대값 같은 느낌? 미안해. 안 맞네. 몰라.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그게 구간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t로 치환했으니까 당연히 t의 범위를 봐야 되는데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절대값이잖아요. 지금 x가 0일 때는 얘는 라지 f0가 되겠고요. x가 1일 때는 라지 f1이 될 거예요. 자, 라지 f0는 뭐예요? 라지 f0는 아까 0이라고 얘기했고요. 라지 f1은 뭐예요? 라지 f1은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네. 0부터 1까지 절대값 적분하는 거네. S1 플러스 S2라는 거예요. 괜찮죠? 2루트이구나. 그러면 그 t의 구간에 따라서 얘는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거 찾는 게 조금 많이 헷갈립니다. 한 1분만 더 해볼게요. 그지? 미안해. 내가 좀 너무 천천히 설명했는데
결론은 fx를 t로 치환해요. 왜냐면 저 치환 조건이 아니고 절대로 못하니까. 그럼 치환해 놓으면은 절대값 fx 곱하기 dx가 dt니까 싹 다 바꿔놓으면은 저기 절대값 fx인데 스몰 fx는 저걸 t로 못 바꿔요. 못 바꾸는데 분모 문제가 절대값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지. 네, V1이 왜냐면은 저기 S1 플러스 S2가 저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파이팅. 오케이. 그렇지. 어떻게 했지? 이거 잘 갔다 와. 이거 보고 그냥 그 음수인 부분이랑 양수인 부분이랑 구한 다음에 이거를 미분한 게 절대값 fx라서 그 0이 되는 지점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치환해서 계산했어요. 맞네. 맞아요. 잘했어요. 근데 그게 저거랑 똑같은 건지 혹시 이해될까? 살짝 차이가 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소는 아예 구간을 먼저 나눠놓고 절대값 fx를 찢어놓은 거라면 저기는 에이 몰라 일단 처음부터 하고 봐. 그리고 구간은 나중에 한번 찾아볼 거야 라는 거.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 방식으로 들어가면 뭔가 통찰이 좀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좀 괜찮은데 희소 방식은 많은 직관력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 사고의 범위가 그 정도가 되면 풀 수 있는데 거기까지 못 넘어가면 아예 그냥 중간에 막혀버리는 느낌? 그래서 저게 좀 더 단계적인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화이팅. 여기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아니 보세요. 하하하. 가자. 아하. 아하하. 아하하. 이거 이제 될까? 자, 그러면은 마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다시 한번 0부터 2루트 2까지 절대값 fx 분의 fx 곱하기 t dt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t의 구간이에요. t의 구간. 자, fx는 언제 음수고 언제 양수인지만 보면 됩니다. fx가 음수인 경우가 마이너스 1로 나오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쪽에다가 한번 좀 가볼게요. fx가 양수인 경우만 절대값 fx 분의 fx. 자, fx가 양수인 경우만 1로 나오고 fx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구간을 t의 구간으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딱 fx는 요 교점 기준으로 전후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점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못 구해요. 이걸 못 구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누지? 다시 한번 t의 구간이에요. 얘는 t의 구간. t의 구간. 자, 그러면 t의 구간이라는 거는 t는 라지 fx 얘기하는 거잖아요. 라지 fx는 절대값을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요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라지 fx
요걸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랬을 때 만약에 x가 한 요 정도 지점이라고 한다면 요 넓이가 t의 값이에요. 괜찮네? t가 어디까지 갔을 때? 딱 여기까지 갔을 때. 그때 t 값은 얼마예요? S1이에요. 괜찮네? S1.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t의 구간이잖아요. 0부터 S1까지가 얘가 음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괜찮네? 그러면은 S1부터는 어디까지? S1부터 쭉 가서 더한 거 끝까지. S1 플러스 S2까지. 이거는 그냥 TDT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좀 이해될까?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단계적으로 보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fx가 양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을 무슨 범위로 잡는다고요? t의 범위로 잡는 거예요. t의 범위로. 아, 그러면은 어차피 x가 0부터 2 근까지가 fx가 음수인데 어차피 x가 요 근일 때는 t 값은 s1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t가 s1일 때까지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곡선 끝까지는 다 그냥 플러스로 나가는 거고. 좀 이해될까? 자, 알았어. 자, 요 근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모르겠으니까 나는 K로 잡을 거야. 그죠? K로 잡을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구간을 나눌 수 있겠죠? 자, 0부터 언제까지? X가 K일 때까지. X가 K일 때까지는 마이너스가 붙어 나가죠. 마이너스 fx 분의 fx 곱하기 tdt.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나가요. 그 다음에 x가 k일 때부터 x가 1일 때까지. 그렇죠? x가 k일 때부터 x가 1일 때까지는 이렇게 쓰면 좀 안 되겠다. 그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 x가 k라고 쓰면 이렇게는 안 되겠고 요걸 다시 씁시다. 다시. 자, 얘는 지금 t의 구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t 값 언제? x가 0일 때. t 값 x가 k일 때. 그렇죠? 괜찮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t 값 x는 k일 때. t 값 x는 1일 때. 그렇죠? 그게 지금 fx분의 fx 곱하기 tdt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요게 얼마라는 거예요? 요게 S1이라는 거예요. 요게 S1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요게 S1. 괜찮죠? 왜? 아니 t는 라지 F를 얘기하는 거고 라지 F 중에서 x가 k일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부터 k까지 절대값 적분 아니냐. 그러니까 S1이지 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쵸? 자, 그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마저 정리한다 그러면은 0부터 지금 S1은 얼마였지?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t를 적분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2 마이너스 1부터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요? 2루트 2까지죠. 2루트 2까지는 그냥 t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1컷이 92로 나왔어요. 여기까지 맞아야 1컷이 나와요. 여기까지 맞아야. 그 당시에 왜냐면 29번은 진짜 많이 어렸어요. 공간 벡터 중에서 거의 제일 어려운 상태였어가지고 근데 지금 뭐 우리는 벡터는 없으니까 자, 아무튼 이해될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답을 그냥 구해볼게요. 그렇죠? 풀이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0부터 루트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t제곱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부터 2 루트 2까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만 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2 루트 2 집어넣으면 8 8이 2로 나누니까 4 빼기 2분의 1 집어넣은 거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4에서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한번 뺀 걸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4 빼기 3 마이너스 2 루트 2 그래서 1 빼기 2 루트 2 플러스 괜찮아요 그렇죠 1 플러스 2 루트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20번 한 번만 좀 가볼게요 20번 자 20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문제는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몇 안 되는 게 아니고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이 사이값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다루고 있는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고난이도에서 생각보다 좀 쓰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사이값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떡하지 피곤해서 근데 이해는 될까?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요 생각을 해봐 얘가 일단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기가 좀 힘든 경우에는 똑같이 풀어봐요 똑같이 직접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겪어보는 거야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근데 요거는 좀 힘들겠다 그럼 그것만 또 들이파서 또 해보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얘랑 거의 똑같이 복사 붙이기로 풀어낼 수는 있겠다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묵혀놓고 싹 닦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제로 베이스로 가거든 그러면은 이제 나만의 풀이가 좀 나오기 시작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풀이가 가장 최적화된 풀이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계산해야 된다라는 게 확신이 들지 저 계산 안 하면 못하거든 그러면은 저 5단계 딱 저게 키포인트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화이팅 그렇죠. 왜냐면 X 입장에서 0부터 K까지니까 0부터 S1이면 X는 0부터 K까지라는 거지 또 그래프가 fx의 적분을 아니 저는 그냥 FX 그래프니까 fx 그래프가 마이너스가 그치? 오케이 맞아요 맞을 것 같은데? 미안해 근데 답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 맞았어 쉽게 나오네 진짜? 바로 이거 하면 되죠 네. 네. 아닌가? 제가 뭐가
잘못 풀었는데 사실 조금 그런 것 같긴 한데. 화이팅. 거기 풀었어요. 좀 정확한 풀이를 몰라가지고. F가 0일 때 0이고 이 구간에서 이게 0보다 크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구간이 하나 무조건 있어야 돼서 이건 맞다고 있고 디귿은 디귿은 뭔가 제대로 실 안 되는 것 이게 나 화이팅? 이 디귿이 좀 많이 어려워.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이렇게. 어떻게 했어? 찍었어요. 아하.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 얘는 그냥 맞고 얘는 F0이 0인데 F 루트 파이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없고 근데 얘는 F 프라임 루트 파이가 마이너스니까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예? 어떻게 알았어? 여기 중에 양수 하나 있는데 얘가 오케이. 맞았어. 잘했어. 오케이. 비야 화이팅이야. 이건 어떻게 이해될까? 오케이. 꼭 풀어봐야 돼요. 미안, 이게 조금 어렵긴 해서. 제대로 푸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프가 여기에다가 2-X를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봐도 되고 그래서 이게 루트 파일 때가 여기니까 여기가 이거보다 크면 기억이 났고 A 파이 이게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길기가 아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아까 어떻게 기울기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얘도 증가했다 감소하니까 여기서 여기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풀이는 맞네. 근데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네 그냥. 오케이. 자, 요거는 힌트를 조금만 문제 좀 쓰고 좀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시작을 좀 해볼게요.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면은 그죠? 이건 단수 계산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위치 관계부터 따져본다면 당연히 일단 1번 0 집어넣어봐야 되겠고요. F0은 0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해 볼 수 있는데 f'x는 이제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를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사인 t제곱 dt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러면은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를 곱하기 사인 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2번 식을 쓸 수 있을까? 쓰기 힘듭니다. 진짜로 힘들어요. 쓰기에. 자, 그래서 얘는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게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이게 디귿만 주면 못 풀어요. 얘가 맞는지 틀린지 뭐라 그러면 이거 못 풀어요. 그래서 기억부터 주는 거야. 이걸 힌트로 쓰라고. 얘까지 오는 건 크게 어렵지 않지 않냐? 그럼 니은은 어차피 기억 가지고 풀 수 있지 않냐? 그럼 디귿은 기억, 니은 가지고 풀 수 있지 않냐? 이런 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의 보통 수순이에요. 그거는 평가원 수능이 1번에서 가고 있습니다. 얘네가 힌트예요. 그래서 난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기억부터 한번 해보자. 그럼 F에다가 파이를 루트 파이를 집어넣어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쓸 만한 거는 사실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F 루트 파이는 2의 마이너스 루트 파이 제곱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루트 파이까지 사인 t 제곱 dt예요. 일단 확실한 거는 얘는 양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양수인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그럼 얘는 합성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좀 치환적분을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그러면은 t 제곱을 뭐 x라고 한번 잡을까? x 몰라 k라고 쓸게. x로 쓰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자, 그럼 2t 곱하기 dt가 dk가 되겠네요. 뭐 이걸 안 바꾸더라도 사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그냥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어떻게 돼요? 아래 끝 집어넣으면 0 나오겠고요. 위 끝 집어넣으면 파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인 k가 되겠고 그 다음에 dt는 2t분의 dk가 될 거야. 그쵸? 얘는 2t분의 1 dk가 될 거야. 그러면은 얘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t를 갖다가 루트 k로 바꿔봅시다. 그렇죠? 루트 k. 어차피 얘는 양수밖에는 안 나와요. 구간이 양수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죠? 이 구간 안에서 무조건 k 값도 아니다. t 값도 양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sin k 곱하기 2 루트 k분의 1 dk인데 이거를 계산할 수는 없어요. 이걸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구간 안에서는 얘가 무조건 양수로 나와요. 피적분 함수 자체가. 괜찮죠?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도 0부터 파이까지잖아요. 사인은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구간 안에서 피적분 함수가 항상 양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얘가 음수일 리는 없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죠? 피적분 함수가. 그러니까 이걸 꼭 이렇게 치환해서 봐야지만 아니야. 사실 여기서도 그냥 보여요. 굳이 치환 안 해도 사인 t제곱 모르겠어. 근데 이 구간 자체를 통으로 놓고 보면 0부터 파이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이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이는데 이게 약간 좀 좁혀지고 이러는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사인은 0부터 파이까지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굳이 안 바꿔도 알 수는 있어요. 안 바꿔도. 그러니까 기억은 무조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양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지저분해질 수는 있다라는 거야. 그죠? 이해될까? 양수인 거 괜찮아요? 자, 바꿨어요. 자, 사인 k예요.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파이까지. 자, 요게 y는 sin k예요. ky 그래프라고 칩시다. 자, 2루트 k분의 1. 2루트 k분의 1이면 또 얘는 분수함수죠. 루트 x분의 1 같은 거니까 얘는 이렇게 나와요. 괜찮죠? y는 2루트 k분의 1. 그죠? 이것도 ky에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자, 이게 0부터 k까지가 될 거예요. 아, 파이까지가 될 거예요. 다 양수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다 양수밖에 안 나오니까 얘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정적분하면 양수. 자, 그러면은 됐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지? 니은으로 가야 돼요. 자, F'A가 양수인 A가 이 구간에서 반드시 존재하느냐? 조금 어렵죠? 자, 근데 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요건 이거 지워도 되나?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반드시 존재한다? 반드시 존재한다라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무조건 존재한다 그러면은 수능 끝날 때까지 그냥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두 개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사이값 정리랑 평값 정리야. 그렇죠?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두 개의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갖고 있는 지점이 있으면 만약에 연속함수라고 했을 때 이 값과 이 값의 어떤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어떤 값이든 최소한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 사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화장실을 가는데 내가 순간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저 문을 안 지나갈 수는 없지 않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가 그냥 딱 그런 느낌이죠. 뭐야 이리로 간다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거 잠궈놨어 이거. 자, 아무튼 이 문을 계속 쳐다보고 있길래.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사이값 정리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그거죠. 자,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는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평균값 정리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니 서로 다른 두 점은 맞는데 함수값이 같든 다르든 상관없어요.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한다면 이 둘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애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안 나올 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 사이에서. 그렇죠? 얘를 보고 그러면은 사이값 정리냐 평균값 정리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사이값 정리는 다시 한번 뭐예요? 얘는 만약에 이 함수 그래프가 f라고 한다면 이거는 f 함수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죠? 얘는 그런 기울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얘는 기울기가 양수인 게 존재하는지 물어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사이값 정리가 먼저 떠올라야 될까요? 아니면 평균값 정리가 먼저 떠올라야 될까요? 당연히 평균값 정리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평균 변화 일단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 거는 괜찮나요? 그렇죠? 왜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를 적분했잖아요.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고 거기다가 미분 가능한 함수를 곱했으니까 fx는 실수 전체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사실 그래서 미분도 했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봐요. 평균값 정리로 가야 되는데 기울기가 양수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반대 해석도 충분히 생각해야 돼요. 둘의 평균 변화율이 양수면은 그런 순간 변화율 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반대로 순간 변화율이 양수인 게 존재하는지를 물어본다면 그 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이 양수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양수인 게 이 안에 있냐라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얘 평균 변화율이 양수냐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야? 얘가 평균 변화율이 음수인데 이 사이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역대 기출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역대 기출에 그것도 미조건 쪽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장난을 잘 안 쳐요. 그러니까 보통 어지간하면은 이 양끝 구간을 그대로 써도 문제가 안 생기게 줘요. 괜찮죠? 그런 걸로 장난 안 칩니다. 자, 더군다나 F0이 0인 거는 줬어요. 이걸 왜 줬을까라는 거예요. 왜 루트 파이까지로 잡았을까라는 거예요. 뭐야? 0,0이었는데 루트 파이, 양수? 그렇죠? 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다시 한번 제 그래프를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0,0은 무조건 지나가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루트 파이 집어넣었을 때는 무조건 양수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얘가 중간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몰라.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이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 똑같은 애가 무조건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죠. 기울기 양수인 애가 없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증가를 안 하고 감소만 해서는 절대로 더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그렇죠?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변화율 자체가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이걸 어떻게 잡는다고요? 이걸로 봤을 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걸 구해보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얘는 다시 한번 파이분의 f 루트 파이로 쓸 수 있겠네요. 100% 양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과 똑같은 미분계수를 가지고 있는 A 지점이 어디가 무조건 있어요. 괜찮죠? 무조건. 그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괜찮죠? 그래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귿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 뭐야? 얘는 또 기울기가 0인 B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그럼 얘도 또 평균값 정리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이 그래프가 요거 말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기울기가 0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가 아니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이 양수인 애가 없을 리는 없는데 이게 기울기가 꼭 0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평균값 정리로는 못 구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되죠? 자,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평균값 정리로 기울기를 뽑아내고 사이값 정리로 함수값을 뽑아내는데 만약에 내가 도함수식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도함수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이값 정리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네. 디귿이 사이값 정리예요. 디귿이 사이값 정리.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양끝점에 관련된 걸 구해주면 끝난다라는 거야. 양끝점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몰라. 일단은 f 프라임 0 한번 구해볼게요. 그리고 양끝점 f 프라임 루트 파이. 다른 거 집어넣을 수 있어요? 못 넣어요. 엄두가 안 나요. 다른 거는 넣어보기에는. 잠깐만. 이게 두 개로 끝인가? 그죠? 니은 괜히 준 게 아니죠? f 프라임 a가 양수구나. 둘 중에 하나라도 음수면 반드시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 사이에 무조건 0 나와요. 얘가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더라도 양수에서 음수로 가면서 무조건 0 나옵니다. 이 값 한번 구해보면 되겠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 미분했던 거, 아까 전에 미분했던 이 식을 결국에는 써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넣어봅시다. 요건 좀 지울게요. 요거는 솔직히 좀 쓸데없는 거라서. 자, 그래서 이걸로 첫 번째 f 프라임 0을 한 번만 구해봅시다. f 프라임 0이면은 얘 때문에 얘는 빵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x에다 0집을 빵 나오네. 빵인데? f 프라임 0이 빵인데? 그렇죠? 얘는 지금 기울기가 0으로 출발해요. 0으로 출발해요. 그럼 얘는 좀 안 되겠는데? 왜냐면은 지금 얘가 0이기 때문에 0에서 양수로 간다고 해서 중간에 0인 값이 있다라고 판단을 못 해요.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할게 루트 파이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루트 파이를 한번 집어넣읍시다. 자, 그럼 여기다가 루트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루트 파이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 파이를 집어넣죠. 루트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0부터 루트 파이 사인 t제곱 dt가 되겠네요. 계산을 못하는데? 근데 그게 결국에는 fx에다가 마이너스 씌운 거예요. 괜찮죠?
아, 요게 지금 F 루트 파이라는 거야. 괜찮네? 이게 F 루트 파이. 아, 얘가 양수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음수예요. 괜찮죠? 음수. 자, 그러면 아직 이쪽에다가 또 집어넣어 봐야 되는데, 잠깐만. 이건 또 루트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니까 빵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밖에 안 나와요. 아, 얘가 전체적으로 지금 음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음수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대략 정확하게는 못 구합니다. 정확하게는 못 구하는데 파이 콤마 루트 파이 콤마 F 루트 파이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다시 한번 얘는 기울기가 빵이에요. 얘는 기울기가 음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몰라.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양수인 애가 나오는데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인 애가 없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 괜찮죠? 양수에서 음수로 가는데 0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디귿은 사이값 정리로 끝내야 돼요. 괜찮죠?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이게 답만 내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정확하게 증명검사 가는 거 연습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확실하게 되면서 가지 않으면은 한번 생각해봐요. 수능에서 사이값 정리, 편값 정리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요 정도가 또 나올까요? 미안해. 다시 재탕 안 해요. 수능은 절대로 재탕 안 해요. 역대 기출 싹 다 들고 와서 겹치는 거 다 뺍니다. 다 빼고 새로 만들어요. 새로 만드는데 수능 출제위원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지 이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지. 여기서 조금 더 변형을 해요. 조금. 근데 늘 그렇지만 역대 나왔던 모든 기출에서 진짜 조금만 한 발 더 가요. 근데 그게 되게 신선하게 느껴져요. 절대로 말도 안 되게 툭 튀어나오는 게 없어요. 딱 한 발 더 갑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대비하면 되겠지? 미리 연습해서 대비하면 되겠지? 그러면 흔도 끝도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대비하는 게 사설로 대비하는 거예요. 사설만으로.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서 교평수를 기준 베이스로, 이 교재 말고 교육청평가 수능 문제들 있죠? 얘네를 베이스로 하면서 최대한 알차게 채우고 걔네가 베이스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뭐 사설 문제나 아니면은 봉투 모의고사 같은 문제를 딱 보잖아요.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이건 내가 봤었던 그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것들은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자꾸 이게 솔직히 좀 이 생각 들지 않아요? 이게 교평수 문제집 딱 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놨어? 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굉장히 풀기 싫지 않아? 가독성 떨어지는 느낌 들고. 그렇죠?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게 내 나름의 컨셉이거든? 그렇죠. 줄이려고. 이게 두꺼우면 들고 다니기가 싫어져요. 근데 이게 해설지만 두껍지 문제집만 놓고 오면 되게 얇죠? 진짜 얇아요. 싹 다 더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걔네를 바이블로 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이 이미 내 머릿속에 동기화가 다 돼 있어야 되고, 새로운 문제를 딱 봤을 때 뚜두두두 동기화 한번 해보라. 이 문제 그럼 푸는 거야. 그렇죠? 두두두두 하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 머릿속에서 찾아봤는데 동기화된 게 없어. 그래서 결국 틀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폈어. 진짜 없나 해서 봤어. 근데 있어. 그러면 이제 반성해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진짜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은 그 문제를 잘 정리해서 포스트잇에다가 써서 붙여놔요. 이렇게 단거나 하라는 얘기예요. 단거나. 괜찮죠? 그게 다 되면은 교평수만 다 돼도 진짜로 거의 2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와요. 2등급이. 이게 그럼 나는 1등 목표로 하는데 뭐 별로 의미가 없겠구나. 아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컨디션이 오늘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2등급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진짜.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폭락할 일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안정적으로 갑니다. 잘하면 1등급 나오고요. 물론 안정적으로 1등급을 가려면 교평수가 지금 모자라요.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려면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설은 들어가기는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뭐 참고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미적분 반은 아니지만 우리 반에 있는 다른 확통 반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자꾸 교평수만 풀으라고 했는데 진짜로 교평수만 한 4번 정도 풀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기출문제집까지 해서 그래서 지겹대요. 이제 기출문제가 너무 풀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5월 모의고사는 전교 1등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많이 낮았던 상태이기는 했어요. 근데 뭐 6월 때는 또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제가 5월 때는 그래도 전교 1등.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자랑 비교했으면 좀 힘들겠죠. 근데 일단은 확통 선택자 안에서 놓고 봤을 때 자, 아무튼 기출 베이스로 꼭 마스터하기 바랍니다. 미안해. 혼자 열심히 떠들었어. 나 혼자 너무 떠들었어. 미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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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20번까지 마스터하고요. 21번, 22번은 여유가 되면은 좀 더 봐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유형 3번으로 가요. 이 유형 3번도 되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유형 2번이 사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별거 없잖아요. 이걸로 이제 함수 해석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함수 해석.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 내용이랑도 겹쳐지는 거였어요. 이쪽 내용도. 근데 이건 뭐 나중에 더 볼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셋 다다. 플러스 알파. P적분 함수에 함수의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많은데 그냥 쉽게 따지면 이런 거예요. 일단은 적분 구간이 상수인 경우로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fx가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ft dt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냥 인테그랄 내부에 x가 있는 거야. 자, 요 경우는 어때요? 이것도 수투에서는 다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자, 구분 좀 잘해야 돼요. 항등식이죠. 등식상에서는 변수가 x예요. 그렇죠? 등식상에선 변수가 x입니다. 근데 인테그랄만 놓고 본다면 인테그랄에서는 변수가 뭐예요? t예요. 얘는 t에 대해서 적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t만 변수예요. x는 등식상의 변수더라도 인테그랄 내부에서는 상수 취급을 해요. 얘는 상수예요. 왜? 넣으면 알아요. x에다가 1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f1은 1 플러스 1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 그렇죠? x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8 더하기 4 더하기 0부터 2까지 2ft dt. 상수예요. 괜찮죠? 인테그랄 내부에서는 상수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거 뭐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유럽 황태자도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그냥 이방인. 우리 동네에서는 너는 하얗잖아. 나가세요. 그죠? 무조건 내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요거보다 더 문제야 돼요. 무조건 인테그랄 내부에 변수 있으면 무조건 변수부터 빼내야 돼요. 얘가 안에 있는 순간 뭘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조건 내보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말은 쉬운데 좀 이따가 적분 구간이 변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 문제 되게 좀 많이 어려워요. 진짜로. 조금 이따가 좀 볼 건데. 자, 일단은 상수인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상수인 경우에는. 왜냐면 너무 쉬워가지고. 이건 수투에서나 존재하던 거라서. 어때요? 잠깐. 이거 일단 통째로 치환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함수값이 달라요. 얘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x 앞으로 나가고 0부터 2까지 ft. 그래놓고 얘를 이제 k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는 상수항이 아니고 1차계수였어요. 1차계수. 그렇죠? 1차계수. 딱 그거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적분 구간이 변수인 경우에 관련된 걸로 23번 한 번만 해볼게요. 23번. 시작부터 그냥 스텝 2인데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다리. 이거 어떻게 풀었지?
그냥 잘했어요. 화이팅. 집 가서 할게 좀 있으면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밴드 연습으로 나머지 할게. 아 진짜? 알았어. 여기까지만 하고 쉴 건데 부탁 설명해 줄까? 지금 갈까? 알았어. 화이팅. 오케이. 기함수는 되게 중요한 게 반드시 원점 지나가죠. 아 써놨구나. 오케이. 알고 있었구나. 좀 헷갈리니까 이 문제는 핵심 뭐냐면은 x가 변수잖아요. 얘는 뒤에 대해서 전부 다 코사인 x를 내보내야 된다. x는 인테그럴 내고 있으면 안 돼. 자, 한 줄만 좀 가볼게요. 자, 일단 fx는 기함수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점 대칭이면서 원점을 지나간다. 그죠? 일단 요거는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x에 관련된 걸 봐야 되는데 이대로 미분, 일단은 코사인 x부터 다 빼고 봅시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dx분의 d 미분이죠. 자, 코사인 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x까지 ft dt.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미분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x까지 ft dt가 되겠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그래서 코사인 x 곱하기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그냥 fx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g0가 빵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돼요? 넣어보면 그냥 되죠. 그렇죠? 어차피 g0는 얘 때문에 사인빵, 그 다음에 f0 때문에 빵. 그렇죠? 원점 대칭이면서 원점 지나가니까 무조건 기억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기억은.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원래 우함수 기함수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로 x 대신에 g-x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x 일단 다 써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x까지 ftdt.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x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는데 식이 안 이쁜데? 마이너스 나가면 사인 x죠? 근데 요게 조금 애매하네. 요게 애매하네. 이거 확실히 해봤나요? 이거? 요게 무슨 내용일까요? 요게 그죠? 기함수 성질에서 들어갑니다. 기함수 성질. 자, 이걸로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볼게요. 자, fx는 어차피 기함수가 되겠고요. 자, 얘는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x까지라고 한다면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큰지 마이너스 x가 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차피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적당히 그림으로 놓고볼게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큰지 작은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원칙상 얘는 정적분의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대칭시키면 x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넓이가 똑같아요. 다만 부호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하나 또 튀어나와야 됩니다. 괜찮죠? 뭐 그럼 그렇다고 쳐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코사인 얘는 생각해보니까 기함수잖아. 코사인 x로 쓰면 되겠고 우함수잖아. 코사인 x로 쓰면 되겠고 f는 기함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fx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러면은 또 이제 비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얘가 뭔가 조금 이상한데? 그렇죠?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이 구간 때문에 그렇죠? 이 구간 때문에. 그렇죠?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적분하면 빵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나는 이 마이너스를 위끝 아래끝에다가 집어넣어 볼 거예요. 집어넣어서 sin x 곱하기 2분의 파이부터 x까지 ftdt 빼기 코사인 x 곱하기 fx 이렇게 되는데 얘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x까지로 써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빵이기 때문에 중간에 얘를 하나 껴 넣나 안 넣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놔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어진 이 gx랑 놓고 오면은 얘는 지금 부호만 반대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니은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식이 조금 있어요. 길어요. 조금. 자, 그러면은 g도 기함수 g제로는 0인 건 당연히 알 수 있겠지만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에서 적어도 식이 두 개 존재하느냐? 요거를 더 해봐야 되겠다.
얘를 미분까지 더해보는 건 좀 오버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위끝 아래끝 똑같이 맞춰볼 수 있을 만한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G-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은 얘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가 1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빵으로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은 0 되겠네. 와, 그냥 0이네. 그게 G2분의 파이도 똑같이 0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가 각각 다 빵 나오는데 걔네만 빵 나와요? 아니, 0에서도 빵 나오죠. 그래서 기함수인데 이렇게 되니까 대충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함수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기함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미분계수가 빵인 게 요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요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그래서 적어도 두 개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미안, 너무 많이 떠들었지? 잠깐만 쉬었다가 뒤로 좀 가볼게요. 이게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스텝 2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거. 이게 지금 메인이라 가지고 핫!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는 사람?